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한참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 중일 텐데요. 오늘도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5개 대학이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2015학년도 원서 접수는 엿새 후인 9월 18일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원서 접수가 마감될 때까지 지원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가늠해보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수정, 보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파이널 성공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시 일정과 유의사항, 전형별 특징 및 대비, 전형별 합격 사례,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차례로 강의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수시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9월 6일에서 18일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11월 13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실시되고요. 12월 3일에는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6일에는 수시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8일에서 10일에 합격자가 등록되고요. 15일 21시까지는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자에 대한 통보가 실시됩니다. 합격 통보를 잘 들으시다가 16일까지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원서 접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준비해 둘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화면 보시죠. 먼저 UA와 진학사에 무료 회원 가입을 해 놓으십니다. 가능하면 한 사이트에서 원서를 작성하시고요. 담임 선생님께 사진 파일을 받으시고 졸업 예정일, 담임 전화번호, 학교 팩스번호, 학교 주소 등을 미리 알아놓습니다. 다음에는 결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카드 결제가 가장 편리하지만 계좌이체를 하실 때에는 통장 계좌번호나 통장 비밀번호, 그리고 부모님의 통장이라면 예금주의 주민번호나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제 이전에는 원서의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절대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제출할 서류는 출력해서 담임 선생님의 확인 후에 등기 우편으로 본인이 직접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시 원서 접수 시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 뿐만 아니라 마감 시간에도 유의하라입니다. 자, 일자별 원서 접수 마감 대학을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접수 일자를 살펴보시면은 접수 일자일에는 각각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자, 17시, 18시, 19시로 보통 마감 시간이 있는데요. 9월 18일 마지막 9월 18일에는 마지막 20시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요. 9월 18일 20시에는 건양대가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 한양대 에리카나 한양대 서울, 건국대 글로컬이나 건국대 서울은 같은 대학이지만 각각 다른 일자에 마감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수시 지원 횟수가 6회입니다. 근데 그 6회를 수능시험 전에 모두 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수능시험 전에 모두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시에 지원하는 경쟁률이 다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은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개의 산업대학과 146개의 전문대학이 있고요. 지스트나 디지스트, 카이스트 또는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 있습니다. 총 13개의 대학인데요. 자, 이런 대학들은 수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입니다. 다음에는 최종 합격자는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자는 정시와 추가 모집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는 복수 지원 허용 범위가 대학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서울대나 교대 등은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가천대는 반대로 모든 전형간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화여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동일한 전형 내에서는 한 개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카톨릭대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도 있고요. 경희대처럼 4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한 대학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대학이 각자 복수 지원 가능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015학년도 수시 모집의 전형별 특징과 대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시 전형에서 38.4%를 모집할 만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로 모집하는 대학도 있지만 교과와 서류, 교과와 면접 등을 병행해서 일괄로 선발하거나 단계별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그중에서 학생이 자신이 가장 어디에 적합한지를 알고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인데요. 이유는 중위권 이상의 학교도 합격선이 2등급 이내일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반영 방법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학생부 교과 반영 과목 수나 학년별 반영 비율, 그다음에 교과 성적 산출 지표, 이수 단위, 반영 여부 등이 다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대학에 유리한지 유불리를 잘 따져서 지원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재점수와 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연세대와 같은 경우, 또 한국외대와 같이 원점수나 표준점수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과목의 편차가 큰 학생들은 조금 불리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5%밖에 선발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서울에 있는 30개 대학만 놓고 봤을 때에는 38%를 상회하는 거의 16,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와 입학사정 간의 면접이 혼합되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 방법이 다 다른데요. 그 다른 선발 방법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한양대를 보십시오. 한양대와 같은 경우에는 일괄로 서류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한양대는 특이하게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도 서류와 면접으로 일괄 선발하는 대학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시립대와 같이 1단계에서 2배수를 서류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할 경우에는 거의 1단계만 통과하면 합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민대를 보겠습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처럼 1단계에서 학생부와 서류를 혼합해서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서류나 면접을 첨가해서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건국대나 상명대처럼 2단계에서 면접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건국대는 심층 면접 100%이고요. 그다음에 상명대는 심층 면접 7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우리가 입학사정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입학사정관들은 그러면 학생부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가 하는 것을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우선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 중에서 교과 성적을 가장 우선 봅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과 체험 활동을 같은 비중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진로 희망, 종합의견, 독서, 인증, 출결의 순서로 전공 적합성을 본다고 합니다. 다음 목표의식도 진로희망, 종합의견의 순으로 보고요. 자기주도성은 체험활동, 종합의견, 교과성적, 수상경력의 순으로 중요도를 본다고 합니다. 창의성 역시 마찬가지로 체험활동, 종합의견에서 좋은 팁을 받아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와 같이 입학사정관들의 평가가 주요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이런 요소에다가 힘을 주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학생부를 꼼꼼히 보시면서 입학사정관들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에 있는 항목을 뽑아내서 자기소개서에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글들을 적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시 논술 전형은 29개 교에서 17,000명을 모집합니다. 주요 대학은 작년에 비해서 10에서부터 30% 정도 줄어들었으나 모집 정원이 줄어들었으나 논술을 보지 않던 경북대나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나 세종대, 한양대 등에서 논술 전형을 신설하기 때문에 결국 지난해와 모집 정원은 같습니다. 이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선발의 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 기준만 맞춰주면 수능 최저, 우선 선발은 수능 최저로 맞춰지는데요. 수능 최저의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우선 선발만 맞춰주면, 수능 최저의 기준만 맞춰주면 논술을 과히 잘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선 선발이 폐지됐기 때문에 논술 성적과 그 외에 학생부 성적 등이 요소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논술을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것이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시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시험은 인문계하고 자연계로 나뉘어서 시험을 치르죠. 근데 인문계는 다시 인문계열 시험과 상경계열 시험을 나뉘어서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런 대학들을 유념해서 살펴보시고요. 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문계열의 언어 논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통계 논술을 한꺼번에 보는 대학, 합쳐서 보는 대학, 또는 언어와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도 있고 영어 제시문을 보는 대학도 있으니 유념하셔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자연계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도 수리만 보는 대학도 있고 수리와 과학을 보는 대학도 있는데 과학을 보는 대학 같은 경우에도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물을 택1 하는 그런 대학이 있는가 하면 택2나 택1 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과학해서 통합 과학으로 보는 대학도 있으니까 자신이 어떤 것을 더 잘 시험을 볼 수 있는지를 보시고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술 지원 전략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개된 모의 논술 문제나 또 전년도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자신이 잘 풀 수 있는 유리한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주말에 보통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날짜가 겹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적성입니다. 적성 전형입니다. 적성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적성 전형하면 많이 줄었다는 게 우선 특징인데요. 13개 학교에서 5,300명을 모집합니다. 30개 학교에서 19,000명을 모집했던 전년에 비하면 대폭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폭 감소한 대학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왜냐하면 적성 전형은 학생부 성적 3등급에서 5등급, 사실은 4등급에서 5등급 학생이 가장 많은데요. 4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이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뒤집고자 도전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대학별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과 적성 문항당 배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가천대와 대진대를 비교해 놨습니다. 가천대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대진대와 더불어서 똑같이 학생부 60%와 적성 40%입니다. 그런데 살펴볼 것 같으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와 4점짜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4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는 보시다시피 3점입니다. 3점이란 차이는 적성시험 한 문항, 3점짜리 한 문항으로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성시험 한 문항을 더 잘 보면 학생부 1등급이 상승되고 두 문항을 잘 보면 2등급이 상승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학생부 60과 적성 40을 반영하고 있는 대진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4등급과 5등급 사이에 배점이 6점입니다. 6점인데 6점이라는 것은 대진대 같은 경우에 1점짜리 적성 같은 경우에는 6문항을 맞춰야 되고 3점짜리 적성 같은 경우에는 2문항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6문항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거라서 대진대는 똑같이 60대 40의 학생부와 적성의 반영이지만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성적이 비교적 낮은 학생들은 학생부 반영 극간당 점수가 적은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성고사의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 맞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성고사의 과목하고 유형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대학마다는 다르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면 국어랑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 수학이랑 영어를 보는 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마다 조금씩 군을 형성하면서 비슷한 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 유형의 대학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학생부 등급과 적성고사의 배점을 계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대학에 지원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적성시험 역시 일자가 많이 중복됩니다. 논술보다는 덜하지만 중복이 되니 중복되지 않도록 일자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전형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수시 일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강의한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앞서 전체적으로 수시 일정과 유의사항, 전형별 특징 및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수시 전형별 합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100%나 교과와 면접, 그다음에 교과와 서류 등으로 일괄 또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전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자, 수능이 대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중위권 대학은 2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대부분의 교과 전형에 합격한 학생 1단계에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40% 이상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100% 전형에 지원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학생부 100%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의 합격생입니다. 이 학생의 주요 교과 평균 내신 등급은 1.61 등급이고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대수능 성적은 지금 표와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합쳐서 514점입니다. 정시 지원 이 514점의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작년에는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하고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였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에 일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수시 지원을 해봤습니다. 학생은 첫 번째 이화여대에 1차 수시 지원에서 지역우수 인재 전형에서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강대와 성균관대에 논술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을 했고요. 수시 2차에서는 모집 단위를 낮춰서 환경식품공학부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즉 학업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수능을 보았는데요. 이 학생의 수능 표준 점수는 언수외탐 합쳐서 504점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물론 수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정시에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504점이란 수능 점수로 정시에 지원을 한다면 건국대 화학과나 경희대 화학과 등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합격했던 수시 합격 대학의 정시 배치점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작년에는 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가 정시 배치점이 49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시 1차에서 떨어졌던 분자생명과학부의 점수를 살펴보았더니 508점 정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 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에 수시 지원한 것은 좀 적정했다 또는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건국대 경영정보학부에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수시 1차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주요 교과 국수영사 평균 내신이 2.23등급이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교과를 살펴보면 3년 개근을 했고요. 사회경시대회 등 독후감 발표대회 이런 교내 모든 대회에 성실히 참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수상을 했고요. 진로 희망에는 경제학자나 사회적 기업가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동아리 활동도 경제신문 분석반을 2년 했고 신문 읽기반을 1년 했고요.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을 하면서 임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학교에서 실시하는 저희 교수 특강이나 아버지 일터 체험에도 성실히 참가했고요. 봉사활동을 218시간이나 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도 2000시간이 넘는 학생이고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은 6월, 9월 수능 성적이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에 이 학생의 9월 평가원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표준 점수를 합산해 보았더니 다음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점수는 492점입니다. 이 492점을 가지고 당시에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한번 가늠해 보았습니다. 9월 모평 기준으로요. 그랬더니 덕성여대 경영학과와 동덕여대 경영학과였습니다. 학생은 이걸 바탕으로 수시에 지원을 했고요. 자, 수시에서는 건국대와 국민대와 서울여대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수능을 보았고요. 수능 표준 점수는 국수영탐으로 477점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합격되었기 때문에 정시에 지원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477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정시에 지원을 한다면 동덕여대 경제학과나 한성대 무역학과에 합격을 할 점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상당히 수시에서 건국대 경영정보학부에 합격한 것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시 합격 대학의 정시 배치점을 살짝 살펴보았을 때 건국대 경영정보학부는 516점으로서 상당히 유리했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자, 올해 우선 선발이 폐지되고 수능 최저 기준이 변화된 논술 전형을 저희가 굉장히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전년도 학생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학생은 주요 교과 평균 내신이 1.11등급이고요. 6월과 9월 대수능 성적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학생의 9월 모의평가 결과를 표준 점수로 합산했을 때 519점이고요.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숙명여대 경영학부, 국민대 경영학 전공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걸 가지고 최종 이제 수시에 지원을 했는데요. 최종 합불 결과를 보면 서울대나 고려대는 지역 균형 선발하고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했지만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학생의 스펙이, 즉 우리가 스펙이라고 말하죠. 비교과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고려대나 연세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것이 수시 2차에서 성균관대의 논술 전형으로 사회과학 계열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일반 학생 전형, 이거는 지금 올해에는 논술 우수 전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명칭이 일반 학생 전형이었습니다. 그 성균관대 일반 학생 전형은 최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작년에는 우선 선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선 선발이 있었고 사회과학 계열이나 경영학과의 최저는 국영수 탐 3개 등급의 합이 4였거나 수학이나 영어의 100분위 합이 193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사실은 논술로 대학에 합격했다기보다는 수능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우선 선발이 되어서 그렇게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선 선발이 있을 때에는 논술 성적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우선 높은 최저를 만족해서 합격이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학생의 이제 수능 표준 점수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526점이었습니다. 526점으로는 성균관대 사실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은 가능한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정시로 합격이 된다면 이 정도의 점수였겠고,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수시가 되었건 정시가 되었건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을 한 학생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적성 전형입니다. 사실상 중상위권 학생들의 적성 전형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은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성 전형으로 뽑는 모집 인원이 5,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근데 사실상 학생부 성적이 4등급에서 5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할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적성 전형에 많이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따라서 적성 전형에 지원할 때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적성 전형에서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60과 적성 40이라고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더라도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얼마이냐, 즉 적성 시험으로 학생부의 불리한 등급을 얼마나 자신이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꼭 유념해서 적성 전형에 지원해 보시고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적성 전형에 합격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대 역사 화면 보시죠. 한성대 역사문화학부에 전공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학생의 주요 과목 평균 내신 등급은 3.57 등급이고요. 화면에 보시듯이 6월과 9월 대수능의 성적은 이와 같습니다. 자, 9월 평가원 모의평가 결과를 다음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표준 점수는 411점입니다. 이 점수로 그때 당시에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성결대나 선문대나 호서대 등이었습니다. 학생은 최종적으로 적성 전형으로 수시에 지원을 했고요. 합불 결과를 살펴봤을 때 명지대나 동덕여대는 적성 전형으로 지원했으나 불합격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한성대는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역사문화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자, 학생의 표준 점수를 살펴보면요. 수능 표준 점수입니다. 국수영탐 415점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표준 점수, 수능 점수를 살펴봤을 때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국사학과나 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적성 전형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생이 합격한 한성대 역사문화학부는 474점으로 배치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상당히 유리하게 지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이죠.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수시 6회 지원 전략은
자, 첫 번째, 수시와 정시, 나에게 유리한 것을 판단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시는 6번의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나 논술이나 면접이나 서류 등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형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정시는 수능으로 거의 대부분 학생부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거의 수능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수능 점수에 의해서 자신의 학과나 또는 대학이 순식간에 바뀌기도 하는 그런 변동성이 좀 큰 방법입니다. 정시 전형은 그렇죠. 이와 같이 수시와 정시는 전형 방법이라든지 모집 시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와 정시는 함께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아마도 수능 성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수능 성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본인이 봤던 모의고사 성적, 특히 6월이나 9월의 모평 성적과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 그 유불리를 판단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내가 수시형이냐 정시형이냐. 자,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높다면 본인은 수시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형의 학생은 수시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수시에 지원할 때에는 적정하게 또는 안정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 논술이나 적성 전형보다는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 중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더 우수할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은 정시형 학생입니다. 정시형 학생들은 수시에서 상향 지원을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주 굉장하게 과도 상향은 금물입니다. 상향 지원을 하거나 적정 지원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시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거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이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5대5로 지원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닙니다. 6대4로 지원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아마도 쉬운 수능이 될 거고 그 기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쉬운 수능일 경우에는 그 점수에 동점이 많고 이런 걸 우리는 정시 조밀성이라고 말하죠. 정시 조밀성이 크기 때문에 1, 2점을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따라서 정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시 수시를 5대5로 하기보다는 수시 6, 정시 4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모의평가 성적을 참고해서 정시 지원 대학 수준을 찾아라입니다. 아니, 내가 수시로 가는데 왜 모의평가 성적이 필요하고 정시 가는 대학이 필요하지? 나는 정시로 안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대학별고사의 그 마술적인 힘을 너무나 믿은 나머지 나는 논술을 잘 볼 거야, 나는 적성을 잘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구 상향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여태까지 받아놓았던 모의고사 성적, 특히 6월과 9월의 성적을 참고하셔서 정시 지원, 내가 이 성적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정시에 갈 수 있는 것이냐를 가늠해 보시고 그 정시 지원 대학이 결정이 되면 그 대학에 맞춰서 조금 상향, 그다음에 적정, 그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 적정, 그 대학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안정적인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의평가 성적을 활용해서 정시 지원 대학을 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합격을 위한 키워드는 나에게 유리한 수시 전형을 찾아라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학생부 성적이 좋은지, 비교과가 좋은지, 교과가 좋은지, 또는 내가 수능 성적이, 즉 모의고사 성적이 보통 좀 나와줘야 사실 논술 성적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논술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는 논술에 관심을 기울여서 조금 공부를 해왔는지 내가 적성에 대해서 모의평가를 해보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시 전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점검해 보아라입니다. 어쩌면 참 중요한 이야기일 것도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에서도 논술 전형에서도 적성 전형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점검해 보면서 자신이 과연 내가 이 논술고사에서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아까 우리 성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지금은 물론 우선 선발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그 수능 최저 기준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만 내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아서 1등급이라도 교과에 지원을 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불합격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논술도 적성 시험도 학생부 교과도 또 일부 종합 전형조차도 수능 최저가 있으니 수능 최저를 꼼꼼히 살펴라.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정할 때에는 우리가 어차피 원서를 접수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능 성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치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모의평가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최저 기준을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비관도 안 좋지만 불필요한 낙관도 역시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6월과 9월 모평 성적의 추이를 보시고 조금 더 참고하셔서 3학년 때 실시했던 3월과 4월이나 7월의 성적까지도 일률적으로 쫙 펼쳐 놓으신 다음에 꼼꼼하게 과목별로 등급만 보시 마시고 내가 등급이 2등급이지만 컷에 걸려있는 2등급이었는지 나의 백분위는 어떤지 그 추이를 살피셔서 지나치게 낙관하지 마시고 비관도 금물이지만 엄정하게 판단을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까지 설명드린 4가지 전략이 있었는데요. 이런 4가지 전략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것인가,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등급과 모의고사 등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X축에는 내신 등급이 1에서부터 1.5등급인 학생들입니다. 자, 이 학생들은 전부 다 내신 등급이 1에서 1.5등급인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가면서 보시면은 수능 등급입니다. 그래서 수능 등급이 1에서 1.5등급에서 2.5등급에서 3.5등급인 학생들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능 성적이 1에서 1.5등급인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들은 얼핏 봤을 때에는 걱정이 없는 학생들처럼 보이죠. 100% 합격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이 학생들이 작년에 합격했을까요? 전년도 합격률은 32.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이 32.4%는 거의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합격률과 흡사한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고 해도 수시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은 좀 불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시가 어렵다는 것이죠. 성적이 낮던 성적이 높은 학생이든 간에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정시 전형에서 조금 더 다른 대학을 노려보기도 했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올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올해는 인문계하고 자연계로 나눠서 우리가 좀 작전을 달리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연계는 맑음, 인문계는 흐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쉬운 수능으로 인해서 정시 조밀성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성대 성균 인재 전형이나 서강대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도 지원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자연계는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의대, 그다음에 치대, 한의대 전형 모집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없던 전형이, 그러니까 없던 1000명의 인원이 뚝 하늘에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요. 그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그 지역의
존재하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 대부분이 의대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대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1000여 명에 육박하는 그 모집 인원 중에 지역 인재 전형이 들어있긴 하지만 한 370명 정도 됩니다.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1000명 정도의 유동성이 자연계에 분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1.5등급에서 수능 성적 2.5등급인 학생들인데 유념하셔야 될 것이 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그 수능 최저의 대학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대학의 논술에서는 합격하는 확률이 좀 적었고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같은 내신 1에서 1.5등급이지만 3구역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수능 성적이 2.5에서 3.5등급인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 즉 예를 들어서 2개 영역 2등급인 대학 같은 대학들이죠. 그런 대학의 논술에 지원하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모집 정원이 좀 많은 교대도 교육대학이요. 교대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에는 내신 등급이 1.5등급에서 2.5등급인 학생들입니다. 자, 첫 번째 수능 성적이 1에서 1.5등급인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시를 목표로 해서 수능 준비에 열중하십시오. 다만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에 지원해 보시는 것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자, 수능 등급이 1.5등급에서 2.5등급인 학생들입니다. 수능 성적 1.5에서 2.5등급인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으면서 수능 최저 기준도 높은 그런 대학의 논술 전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년의 결과를 보더라도 작년에도 역시 이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높은 등급의 높은 최저를 갖고 있는 대학에 합격한 것이 아니고 수능 최저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아까 말씀드린 2개 영역 2등급의 대학에 논술로 지원하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합격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수능 2.5등급에서 3.5등급인 학생들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또 중상위권 대학의 논술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중상위권 대학의 논술이라는 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5구간에 있던 학생들, 2개 영역 2등급인 학생들을 말하는 것인데 역시 지원했을 때 합격하는 확률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논술 전형을 자제하고 4회 정도를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집중하시는 것이 오히려 합격 비중이 높았다.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수능 성적 3.5에서 4.5이면서 학생부 1.5에서 2.5인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 성적이 이렇게 되면 최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논술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다음에는 내신 등급 2.5에서 3.5등급인 학생들입니다. 자, 역시 수능 성적이 1에서 1.5등급인 학생들은 정시를 목표로 하고 수능에 전념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 전형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에서 2.5인 학생들 수능 등급이 자, 이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에 지원을 하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이 있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 수능 2.5에서 3.5등급인 이런 학생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은 내신 등급이 2.5에서 3.5등급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고민이 많은 등급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교과 전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수능 최저가 낮거나 없는 논술 전형이나 또는 가천대나 적성대나 광운대와 같은 대학의 가천대학 같은 적성 전형이나 광운대학이나 국민대학이나 숭실대학 같은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3.5에서 수능 성적 4.5인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적성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비교과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능 등급이 4.5등급에서 6등급인 학생들은 수도권 소재의 대학의 학생부 교과 플러스 면접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시 합격 사례와 지원 전략까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수시 파이널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지원대학을 정하고 원서를 작성하는 요즘에 마음이 많이 바쁘고 당황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교과 성적, 또 비교과 활동의 기록, 그리고 모의평가 성적, 논술 실력, 적성고사 실력 등을 다 내 것으로 인정하시고 철저하게 판단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수시 최종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